1차 시 데이터 분석 이해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요한 데이터 분석의 개념과 특성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방법론 관점에서 데이터 분석 수행 절차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분석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속성들을 자세하게 이해한다는 측면이 있죠. 문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문제에 발생하는 원인, 그에 따른 결과, 해결 방안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해결 방안이 적용이 되었을 때 앞으로 문제가 완화될 것이다, 해결이 될 것이라는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게 주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어떤 해결책이 미래에도 주요하게 작동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라는 측면에서 데이터 분석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데이터 분석이 기술 통계학, 추론 통계학, 머신러닝, 딥러닝 등 지향하는 기법, 알고리즘들은 조금 다릅니다만 어떤 기법이든지 간에 이런 세 가지 측면의 컨셉이 있습니다. 어떤 기법이든지 일단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과연 지금 다루어야 되는 이 문제 자체가 정말 데이터 분석으로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문제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냥 이런 기법이 있으니까 한번 적용해 본다는 게 아니고 해결의 가치가 있는 문제에 분석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문제점, 고객이 갖고 있는 불만 사항의 정도, 기업이 입게 되는 손해 정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분석이 되어야 분석 결과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고 기존 대비 그만큼 우리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지, 어느 정도 손해를 미치고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한 중요도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주어진 데이터를 그대로 정리해보는 디스크립티브 어널리시스가 있고요. 문제가 중요하다면 그 문제 안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변수들이 반드시 있겠죠. 또 원인에 따라서 벌어지고 있는 결과적인 상황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에 따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나쁜 결과,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이런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측면에서 데이터 분석이 활용되고 있고요. 진단은 해결책들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런 문제는 1, 2, 3, 4 중에 어떠어떠한 해결책을 선정했을 때가 제일 효과가 좋다, 이런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우리가 프리스크립티브, 처방 분석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쓰죠. 사용하시는 분석 기법은 다를지라도 기본적으로 기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충분히 우리가 풀어볼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 문제가 일으키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메커니즘, 또 그 원인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해결책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게 바로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분석 기법의 카테고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회귀 분석, 이미지 분류 분석, 세부적인 알고리즘, 머신러닝, 딥러닝 등 레벨이나 개념, 전공 영역에 따라 기법이나 명칭들이 다른데요. 발전 과정을 기준으로 크게 보면 네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기술 통계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술이라는 말은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디스크라입, 설명하다, 묘사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게 되면 그게 크든지 작든지 또 정형이든지 비정형이든지 상관없이 주어진 데이터가 펼쳐져 있을 때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눈에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의 특성들을 간단한 몇 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보는 거죠. 고객이 100만 명이 있어도 성별 분석을 하게 되면 남성 고객이 많은지 여성 고객이 많은지를 쉽게 알 수가 있겠죠. 빈도수를 체크해서 남성이 많다면 남성이 선호할 만한 제품 서비스를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어진 데이터의 빈도수를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빈도를 통해 백분율로 환산해서 비율을 구한다거나 또 고객이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월 평균 어느 정도 결제 금액이 있는지를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고객들의 등급도 나눌 수 있고요. 우수 고객인지 약간 마케팅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고객인지도 판단할 수 있고요. 기술 통계학이라는 게 주어진 데이터를 빈도수를 구한다, 평균을 중심으로 편차 같은 것을 안다거나 최대치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또 데이터가 어느 한쪽으로 쏠려 외도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어서 구체적인 수치로 요약해서 보는 분석 기법을 통칭해서 기술 통계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흔히 데이터에 들어있는 노이즈나 이상치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제거해서 대표적인 몇 가지 항목으로 데이터를 요약 집계해서 보는 활동, 이것을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 기술 통계 분석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분석이 추론 통계 분석이죠. 표본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전체 시장의 고객의 생각이 이럴 것 같다 추론을 하게 되는데요. 전국 단위의 지역마다 구매력의 차이가 있을 거라든가 이런 분석을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대표적인 지역을 우리가 선정해서 표본을 가지고 분석을 많이 하게 되겠죠. 표본의 특성치, 기술 통계학으로 분석을 통해서 전체 시장을 대표하는 모집단도 이런 패턴이 나올 거라는 분석을 하는 게 추론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별에 따른 선호도 차이, 연령대에 따른 신약 효능의 차이, 광고 모델에 따른 구매력의 차이, 계절에 따른 매출 차이 등 주로 비교 대항 간 효과 차이 검증을 시행하는데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테스트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표본을 통해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A 광고 모델에 비해서 B 광고 모델이 훨씬 더 구매 의욕을 자극한다, 이것을 제한적으로 평가를 하고 나서 실제 매스미디어에 이 광고 모델을 썼을 때 전체 고객들도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한다, 미루어 추론해 본다고 해서 추론 통계학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이 머신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추론 통계학과 머신러닝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샘플이 있냐 없냐로 볼 수가 있어요. 제한적인 샘플을 가지고 아주 경제적으로 시간을 단축해서 전체 시장의 모집단 생각을 읽어내는 기법이라는 면에서 추론 통계가 의의가 있고요. 머신러닝 기법은 소규모의 이런 샘플 기반이라기보다는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 패턴들을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고객이 비슷한 특성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그룹핑해주는 군집 분석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고객이 A 제품을 사면 C 제품을 사는지, F라는 제품을 사는지를 분석해서 A를 사는 고객한테 C나 F 같은 제품을 추천해주는 연관 분석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하고요. 또 분류 분석이라고 해서 어떤 고객이 신규 스마트폰이 나올 때 번호 이동을 할지 말지, 혹은 사진을 판독해서 암 환자인지 아닌지를 판독하는 분석을 분류 예측이라고 합니다. 또 예측 분석은 실제 어떤 고객 대상 이벤트를 진행했을 때 실제로 이벤트의 반응을 보일지 안 보일지, 어느 정도 금액으로 그 이벤트에 대한 반응으로 구매를 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해 보는 것을 예측 분석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텍스트 자료 같은 것, 비정형 자료 같은 것을 분석하는 이런 기법들까지 결합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딥러닝이 나왔는데요. 기존 머신러닝에서 해결하는 4가지 분석을 실제 딥러닝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차이점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의 종류 중 주로 인공신경망, 뉴럴넷이라고 알려진 신경망 기법을 통한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또 인프라적인 면에서도 대규모 데이터의 경우 기존 머신러닝에서는 처리 속도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GPU 기반의 고가의 분석 장비를 결합하는 알고리즘까지 개발이 됐기 때문에 복잡하고 깊은 신경망의 경우에도 성능 면이나 정확도 면에서는 훨씬 더 뛰어난 기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은 취급하는 데이터 자체도 기존의 머신러닝까지는 정형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정도를 다루었었는데요. 딥러닝에서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이미지나 음성, 영상 데이터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결합해서 또 다른 차원의 데이터 분석의 여건이 열리는 시대입니다. 최근에 딥러닝이랑 머신러닝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각각의 기법들이 목적이라든가
풀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추론 통계학이 활용이 되는 업무나 영역들이 있고요. 또 분석 알고리즘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이 데이터 분석을 잘 할 수 있는 형태로 적절한 전처리 가공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주어진 데이터에 상당한 노이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상치라든가 결측치, 적절하게 제어하고 또 알고리즘이 이해할 수 있는 숫자라든가 문자라든가 적절한 기호로 변환 처리를 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전반 과정의 분석을 하는 기법이 바로 기술 통계학이죠.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빈도수를 구한다, 평균을 구한다, 이런 것을 너무나 쉽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술 통계 분석의 결과를 결국에 추론 통계나 머신러닝 기법이나 딥러닝에서 가져다 쓴다. 그런 면에서 기술 통계 분석을 가장 선행적으로 이해해야 되고요. 또 기술 통계에서 이상치라든가 결측치 같은 노이즈를 잘 제거를 해서 시그널 데이터라고 하죠. 추론 통계,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이 잘 연산할 수 있는 최적화된 데이터로 가공해내는 것. 그런 면에서 기술 통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기법들을 잘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과정에서는 기술 통계 분석을 중심으로 다루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지는 후속 과정에서 우리가 통계나 머신러닝이나 더 나아가서 딥러닝까지 이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법론 관점에서 절차별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흔히 데이터 분석을 하면 회귀 분석을 써야 된다. 분류 예측을 해보자. 딥러닝을 써보자. 기법을 놓고 그 기법 안에 쓸 수 있는 데이터 요소를 찾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들도 있고요. 문제로 출발해서 문제의 원인이 뭐지? 이거의 대안이 뭐지? 그런 것을 가지고 출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기법을 쓰든 어떤 문제를 풀든지 간에 딥러닝을 하든 머신러닝을 하든 통계 분석을 하든 간에 적어도 이런 6가지 단계 절차는 표준화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문가에 따라서 분석 사례에 따라서 절차 단계 개수라든가 프로세스의 흐름이라든가 명칭 같은 것은 상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여러분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고객의 문제인지 제품이 문제 있는 건지 제품도 좋고 고객도 구매 의지가 충만하고 경제력도 있는데 실제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문제인지 온라인 쇼핑몰이 문제인지 또 쇼핑몰도 디자인을 잘해서 클릭하면 퍼포먼스도 아주 빠르게 결제 수단도 편리하게 만들었는데 시간대라든가 지역적인 문제, 날씨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 있는지 등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분석 대상 객체,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현재 다루는 문제가 어떠어떠한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고요. 그 문제가 정말 풀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 어떠한 문제점과 원인, 결과가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면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만 해서는 안 되겠죠? 적절한 관련 자료들을 리뷰해야 합니다. 기존에 그런 문제를 풀어왔던 논문이나 사례 보고서, 구글 검색을 하다 보면 업종별, 분석 기법별 적용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공 서적이나 개론 서적을 보시면 고전적인 중요한 문제들, 해결 기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직간접적인 문헌 조사, 전문가 인터뷰라든가 잘 되어 있는 선진 사례 같은 것들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 문제가 현장에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거구나, 그 변수에 대한 데이터 입수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이런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잘 분석을 해보면 어떠한 해법을 찾을 수 있겠다. 잠재적인 문제 원인이라든가 가설적인 해결 기법 같은 것들을 직간접적인 자료 리뷰를 통해서 풍부하게 사전 스터디를 해야 합니다. 그 자료 안에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필요한 모델링이라고 해서 특정 원인 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특정 문제점이 증폭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는 변수 간 관계를 설정하는 게 바로 모델링이고요. 설정한 모형에 적합한 데이터를 어떻게 측정하고 분석할 것인가에 관해 의사결정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트랜잭션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서베이를 통해서 설문조사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또 크라우딩이나 스크래핑을 통해서 인터넷상 소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IoT 측정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것을 기술 통계 분석으로 적절하게 가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코딩북이라고 있는데 변수에 대한 개념, 변수가 어떠한 단위로 측정이 됐는지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야 하는데 코딩북이 매우 유용합니다. 코딩북에 맞춰서 데이터 수집이 잘 되어 있는지를 매칭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단위나 정의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분석의 결과를 해석할 때도 도움이 되겠죠? 1차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수집한 자료들, 또 이미 남들이 가공해내서 정리해 놓은 2차 자료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정형, 비정형, 내부에서 입수할지, 외부에서 입수할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관찰 방식으로 측정할 건지, 설문조사할 건지, 실제 실험 테스트를 할 건지, 트랜잭션 로그에서 우리가 결측 처리 이력을 보고 분석을 할지 수집, 가공을 이런 단계에서 하게 되겠고요. 입수된 데이터를 가지고 기술 통계 분석부터 우리가 추론 통계, 머신러닝, 딥러닝, 적절한 분석 기법을 접목해서 근거 데이터들을 뽑아내는 장면이 바로 분석 평가 해석입니다. 평가된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종합적으로 접목해서 A 알고리즘이나 B 알고리즘 중에서 어떤 게 정확도가 높다든가 예측력이 있다든가 비교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성능 평가를 통해서 좋은 예측 모델을 선정을 하게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실제 분석 결과를 갖고 업무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마케팅 부서에서 쿠폰 이벤트를 할 때 쿠폰을 잘 쓰지 않는 고객들도 있고 잘 반응을 보이는 고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쿠폰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했을 때 쿠폰 제작 비용, 운송료 등이 낭비될 수 있잖아요. 그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어떠한 쿠폰들이 시중에서 반응이 좋은지, 어떤 고객이 주로 쿠폰에 반응을 보이는지 등 자료 리뷰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겠죠. 모델링 단계에서 쿠폰의 속성과 고객의 속성들이 서로 매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중요한 변수 같은 것들을 찾아내서 모델을 구성을 하죠. 거기에 맞춰서 샘플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고요. 홈페이지에 쿠폰 같은 것을 접근했을 때 팝업 창에 쿠폰 같은 이벤트를 한다고 공지를 해서 실제 클릭을 통해서 쿠폰을 쓰는지 안 쓰는지를 우리가 수집을 해서 가공 처리를 한 다음에 홈페이지마다 접속했을 때 제공하는 쿠폰을 다르게 하면 되겠죠. 할인 쿠폰도 주고 사은품 쿠폰도 주고 할인 금액 쿠폰도 이렇게 띄워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대안이 상대적으로 고객 반응이 좋은지를 분석을 해서 그거를 알아냈다면 분석 결과를 프로세스 개선, 시스템 개발, 서비스 운영에 활용할 수 있게 실행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데이터 분석의 개념과 주요 기법 간 특성 비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